내가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평생 후회할 거야. 이 영상은 누군가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 들어서까지 왜 어떤 관계는 버겁고 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지 조용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친구를 만나고 나서도 홀로 있을 때보다 더 공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을 정리한다는 게 냉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남은 인생에게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10개의 장을 통해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다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장 예전엔 괜찮았던 사람이 요즘은 불편한 이유. 김영희는 65세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순자가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함께 늙어온 사이입니다. 예전엔 순자를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20대 때는 함께 웃고 30대 때는 육아 고민을 나누고 40대 때는 시댁 얘기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순자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순자를 만나고 나면 영희는 기진맥진합니다. 순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큰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쏟아냅니다. 영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난주 만남이 그랬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영희가 한 말은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아이고. 순자는 자신의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듣기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참을 힘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수다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맞춰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영의 자신도 지쳐 있습니다. 남편 건강도 걱정이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자의 에너지를 받아내기가 버겁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변한 건지 순자가 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나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순자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둘의 관계가 나이와 함께 어긋났을 뿐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와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체력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웃고 넘기던 말이 이제는 가슴에 남습니다.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행동이 이제는 거슬립니다. 변한 게 아니라 견딜 힘이 줄어든 것입니다. 영희는 아직 이걸 순자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이제 와서 만나면 피곤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다음 만남도 응하고
또 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희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장 나이 들수록 관계가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 박철수는 68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모임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모임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재호, 명수, 기철. 모두 60대 후반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습니다. 술이 돌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재호가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너 기억나? 고2 때 우리 담임한테 혼났던 거. 모두 웃습니다. 철수도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명수가 끼어듭니다. 그때가 좋았지. 요즘 애들은 그런 맛이 없어. 또 시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한 한탄. 철수는 술잔만 비웁니다. 기철이 건강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모두가 자기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고 어느 병원이 좋더라. 1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철수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50년 친구들입니다. 중간에 일어나면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철수는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응,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아내가 묻습니다. 재미있었어?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뭐, 그냥 그래. 사실 재미없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나가는 걸까요? 노년의 관계는 추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젊었을 때 함께한 추억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솔직해지기보다는 참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만들어진 역할, 기대,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철수는 동창회에서 항상 듣는 역할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요. 50년 전에 정해진 역할입니다. 지금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호는 항상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입니다. 명수는 항상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기철은 항상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50년 전에 정해진 캐릭터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일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하지만 바로 죄책감이 듭니다. 50년 친구를 어떻게 끊어? 그래서 다음 모임에도 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곤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관계가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추억이 끈이 되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3장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뀌는 순간. 이순애는 63세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순애는 5년째 이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는 모임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목요일 아침이 되면 순애는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가야 하나.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시 30분 순애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합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안 가면 안 될까? 하지만 핸드폰을 듭니다. 빠진다고 연락하기도 애매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합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습니다. 순애 씨 왔어요. 네, 왔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누군가는 위층 소음 이야기를 합니다. 순애는 듣고만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순애는 참습니다. 모임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5시가 되어 모임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봐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순애는 깊게 숨을 쉽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순애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기에 가는 걸까? 즐겁지 않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주 가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5년이나 다녔는데 이제 와서 안 갈 수는 없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왕따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순애를 모임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 만남이 아니라 의무가 된 관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애처럼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지잖아. 나이 들어서. 친구 만들기 어려운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라는 말로 자신을 억지로 움직입니다. 순애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숨을 쉴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 먼저 이 관계를 정리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장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사람. 정민호는 70세입니다. 오랜 친구 태준이가 있습니다. 대학 동기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태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민호에게 전화합니다. 야, 민호야. 밥 한 번 먹자. 민호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식당에서 만납니다. 태준이는 항상 늦습니다. 민호가 먼저 도착해서 30분을 기다립니다. 태준이가 도착합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변명은 항상 똑같습니다. 음식을 시킵니다. 태준이가 말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신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민호는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나는 요즘. 태준이가 끊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다시 태준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호는 입을 다뭅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합니다. 태준이가 말합니다. 야, 다음엔 내가 살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민호가 계산합니다. 태준이는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거나 합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기진맥진합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더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민호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태준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좀 자기 중심적일 뿐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피곤합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웃음이 남습니다. 따뜻함이 남습니다.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는 관계. 나를 채워주지 않고 비우기만 하는 관계.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민호는 아직 태준이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40년 친구인데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태준이의 전화를 받을 때 민호는 또 한숨을 쉴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나를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장 말로는 농담인데 마음은 계속 상처받는 관계. 한영자는 66세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미숙이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살다가 각자 이사를 가서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지냅니다. 미숙이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영자는 예전에 미숙이의 그런 면이 좋았습니다. 자신은 말이 적은 편이니까 미숙이가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게 편했습니다. 지난주에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숙이가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살 좀 찐 거 아니야? 얼굴이 둥그러졌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영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사실 요즘 체중 때문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살이 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관리 안 하면 금방 그렇게 되더라. 나는 매일 운동하거든. 영자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미숙이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살 좀 찐 거 아니야? 농담처럼 했지만 영자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미숙이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옷을 좀 촌스럽게 입는 것 같아. 영자는 말이 없어서 답답해. 영자 남편은 좀 무뚝뚝하던데. 항상 농담처럼 웃으면서 영자는 매번 웃어 넘겼습니다. 화를 내면 자신이 속 좁은 사람 같았습니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말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상처는 쌓여갔습니다. 나를 낮추는 말을 농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 본인은 솔직한 거라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말 속에 은근한 비교가 있고 우월감이 있고 무시가 있다는 걸.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꾸 생각나는 말들. 그 관계는 이미 존중이 빠진 상태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정리 대상이 됩니다. 영자는 고민합니다. 미숙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마. 상처받아. 하지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계속 참습니다. 미숙이의 전화를 받고 만나고 또 상처받습니다. 언제까지? 자신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관계는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영자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육장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은 없는 사람. 최동석은 69세입니다. 후배 상훈이가 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동석이 먼저 정년 퇴직하고 상훈이는 몇 년 더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둘 다 은퇴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상훈이는 가끔 동석에게 전화합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를 묻습니다. 동석은 반갑습니다. 후배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부만 묻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안부 뒤에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저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요. 혹시 형님 인맥 중에 소개해줄 만한 곳 있으실까요? 동석은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연락해서 정보를 구했습니다. 상훈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몇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를 하는데요. 형님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동석은 자기가 아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훈이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차 살 때 어떤 차가 좋을지, 보험은 어떤 걸 들어야 할지, 아파트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항상 조언을 구하는 전화였습니다. 동석은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훈이는 도움을 받을 때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나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감사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동석이 힘들 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석이 무릎 수술을 했을 때도 상훈이는 나중에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동석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후배한테 그런 말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또 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건강보조식품 뭐 드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동석은 이번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상훈이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용당하는 건가?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석은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쳤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동석은 조언해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들어주는 역할. 상훈이는 받는 역할.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역할에서 조용히 내려와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동석은 다음에 상훈이가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거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7장 나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관계. 송미경은 64세입니다. 사촌 언니 혜진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미경은 혜진이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혜진이가 미경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만났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최근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각자 지내는 것 같아. 답답해. 혜진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문제야? 다들 그렇게 살아.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미경은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거리감이 날로 커지고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미경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넌 너무 예민해. 다른 날에도 비슷했습니다. 미경이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자 혜진이는 말했습니다. 나도 아파. 나이 들면 다 아프지. 그냥 참고 살아야지. 공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미경이 최근에 시작한 취미 이야기를 하면 혜진이는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 해? 시간 낭비 아니야. 미경이 열심히 설명해도 혜진이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습관일 뿐입니다. 미경은 어렸을 때부터 혜진이를 알았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자라고, 함께 결혼하고, 함께 늙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이 미경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지금 혜진이는 미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미경의 감정을, 고민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미경만 기억하고 지금의 미경은 보지 않습니다. 미경은 혜진이 앞에서 점점 말을 줄입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요. 이해받지 못할 거니까요. 그냥 혜진이의 말만 듣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겉돈 이야기만 합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누가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 미경은 생각합니다. 이게 관계인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솔직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계속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경은 다음 만남을 미룹니다. 언니, 이번 달은 좀 바빠서. 혜진이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다음 달에 보자. 미경은 안도합니다. 한 달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압니다. 다음 달에도 또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팔짱 관계를 줄이면 정말 외로워질까? 이제 이야기가 바뀝니다. 70세의 강희순. 그는 2년 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희수는 그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동창 모임, 취미 모임, 아파트 친목 모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외롭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하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관계를 줄이기로. 가장 먼저 동창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희수는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모임에 못 나갈 것 같아. 회장은 그래.
몸조리 잘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놀랐습니다. 50년 친구가 이 정도였구나. 다음으로 취미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등산 모임이었는데 사실 희수는 등산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따라 억지로 다녔을 뿐입니다. 그만뒀더니 몸이 편해졌습니다. 아파트 친목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빠졌을 때는 미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덜 미안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편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러다 진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희수는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정말 외로워질까? 희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생깁니다. 100명을 만나도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희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서너 명 정도. 하지만 그 만남들은 진짜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희수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잠도 잘 왔고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 실제로 희순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를 줄인 뒤 마음이 더 조용해졌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희수는 이제 압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장 정리된 관계가 주는 가장 큰 변화. 관계를 정리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희순에게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이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생각할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신경 쓸 관계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아낍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은 희순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으니까요. 사람 수가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관계를 정리한 후 희순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희순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예전처럼 일정에 쫓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갑니다. 희수는 이제 혼자 식당에 가는 것도 편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 보일까봐 꺼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혼자 전시회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한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희수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만 만납니다. 오랜 친구 한 명, 가족, 때로는 새로 알게 된 이웃. 만남은 길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짧아도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희순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을 안 만나는데 괜찮아? 희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아내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희순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도 된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쓰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희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바로 노년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10장 이제 남길 관계의 기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관계를 남길 것인가? 복잡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체크리스트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주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남길 가치가 있습니다. 나다울 수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것입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다울 수 있는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집니다. 만나고 나서 가벼워집니다.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반대로 나답지 못한 관계는 어떤가요? 항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밝은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만나고 나서는 더 지칩니다. 희수는 지금 남은 관계들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다운가? 편안한가? 솔직할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보니 명확해집니다. 남길 사람과 정리할 사람이 구분됩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편하지 않다면 정리해도 됩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나이 들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생각도, 취향도, 가치관도.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나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정리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존중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낮추는 말을 하는가? 내 선택을 무시하는가? 존중 없는 관계는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관계에 주고받음이 있는가?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리해도 됩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는 들어지는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내 말을 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하나씩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기로 했다면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을 덜하고 만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서로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관계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자주 연락하고 진심으로 만나고 깊이 이야기하세요. 노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관계가 당신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줄이는 건 외로워지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70대의 강희순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더 편안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이 낫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천천히 솔직하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나요? 어떤 관계에서 당신은 당신다울 수 있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정리하기로 했다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은 남은 인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작.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시작. 편안한 노년을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남겨야 할 3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선택하세요.